글로벌 불치병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를 생지옥 같은 죽음의 공포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정신질환이 왜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지와 그를 의학적 방법으로 가볍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개하는 의학적 방법은 지극히 타당하여 결코 그 예외가 성립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모든 이론이나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들은 당연히 비의학적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우리를 정신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끝내는 필연코 우리에게 참혹한 재앙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참담한 비극적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래의 강건종의 생존 이론이 올바른 진리적 사실이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나가는 흔들림 없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강건종의 생존 이론은 첫째, 생명체는 생존을 목표로 반응하고 작용한다. 둘째, 우리의 몸은 36.5도씨의 체온 유지를 전제로 뇌세포의 안녕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셋째, 우리 몸의 호르몬은 건강 유지를 위하여 종속적으로 분비된다. 이제 정신질환의 정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뇌세포의 필요에너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뇌세포가 이렇게 필요에너지 결핍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순식간에 사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의 사멸은 곧 한 인간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뇌세포 구원 수단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뇌세포 각성 긴장 물질인 도파민 호르몬이 뇌에너지 결핍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분비되어 뇌세포의 사멸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뇌세포 각성 긴장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에 따라 뇌세포 각성 긴장 현상인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편 도파민의 분비는 뇌세포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극약 처방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 몸의 각 생명장기들은 우리 강건종의 생존 이론 절차에 따라 먼저 36.5도씨의 체온을 철저히 유지하는 선에서 에너지 결핍에 처해 있는 뇌세포에 필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맡은 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각 생명장기들 중 먼저 지쳐나가는 장기가 있기 마련이며 이렇게 지친 장기들은 36.5도씨의 체온 유지와 더불어 뇌세포의 안녕을 보장하는 선에서 자신만이 선호하는 특유의 휴식 방법을 취하여 잠시 기력 회복을 도모하게 되는 바 이때 간의 휴식 수단은 분노 폭발이며 심장의 휴식 수단은 희죽희죽 웃는 것이며 신장의 휴식 수단은 불안, 공포,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주의력 결핍증, 자폐, 강박증, 혼잣말 등이며 폐의 휴식 수단은 우울감이며 비장의 휴식 수단은 잡생각 유발 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그 모두가 한결같이 뇌에너지 결핍에서 비롯된 것들이어서 뇌에너지만 충족시켜주면 그 주체적 원인이 소멸되는 결과가 되어 불면증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증상들이 일거에 완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도파민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정상 분비되고 있지만 일단 질병이 발생되면 깨진 항아리 물새듯 마치 고장난 기계가 오작동되는 것처럼 물색 없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분비되어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킨다 라고 하면서 600만 명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마약성, 마취성, 저천화성 약물을 무분별하게 투여하여 생명장기의 기능을 마비시켜 36.5도씨의 체온하에서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뇌세포 보호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도파민의 기초적 역할조차 전혀 모르는 문외한의 소화적 몽상과 망상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는가
이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강건종의 생존 이론인 그 첫째와 그 둘째의 절대적 진리에도 적극 반하는 것이어서 뇌에너지 결핍에 처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한 극약 처방적 도파민의 분비를 무차별 억제시켜 생식불능의 성불구자화를 거쳐 골다공증화, 강박증화, 폭력성화, 당뇨성 체질화, 고혈압성 체질화, 자살충동화와 건망증을 거쳐 알츠하이머 치매화 등 참혹한 폐인으로 전락시킬 뿐인 살인무기로 작용시키고 있는 엉터리 이론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내가 도파민이 뇌에너지 결핍의 정도에 비례하여 종속적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을 간단한 의학적 방법으로 시연해 보이겠다 라는 제언도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체는 생존을 목표로 반응하고 작용하는지 여부와 36.5도씨가 적정한 건강체온인지 여부와 우리의 몸은 뇌세포의 안녕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더니 모르겠으며 그를 알고 답변할 수 있는 제3자도 찾지 못했다고 서면 답변해 왔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장이 우리 몸을 해치거나 해치기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서면 해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면제가 그의 어떤 역할 기준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며 과량 복용 시 어떤 역할 기준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관하여 모른다고 서면 답변해 왔으며 수면제는 36.5도씨의 정상체온을 저하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복용할 경우 정상체온을 계속하여 유지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각 생명장기들의 처절한 노력이 정상체온 유지에 최우선적으로 쏠리면서 뇌세포 구원물질인 도파민의 분비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파민의 적정량 분비가 저감되고 그로써 뇌세포 각성 현상이 마비되면서 가수면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며 일시에 과량 복용할 경우에는 급기야 36.5도씨의 체온 유지 능력 한계점이 무너지면서 저체온 현상이 급속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나의 의견에 관하여도 역시 모른다라는 서면 답변입니다. 내가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장 이유진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가 현장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답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질병입니다. 질문: 도파민이 왜 과다 분비됩니까? 답변: 병이니까 과다 분비되는 것입니다. 질문: 어디가 고장난 병입니까? 답변: 그것은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모를 것입니다. 질문: 저 환자가 왜 저렇게 온몸을 벌벌 떨고 있습니까? 답변: 어떤 약물이든 부작용은 있습니다. 질문: 약물이 어떤 부작용이 저렇게 벌벌 떨게 합니까? 답변: 묵묵부답. 그는 더 이상의 상담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내가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영 교수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가 현장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 도파민이 왜 과다 분비됩니까? 답변: 그것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내가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답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진작 그는 분위기를 서둘러 바꾸면서 나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두 분들은 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으신 존경받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십니다만 정신질환 퇴치의 핵심인 도파민의 과다 분비 비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종사자들이 도파민의 과다 분비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서 실명을 거명하는 이유는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신뢰를 높여 서둘러 잘못을 시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일 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분들만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시라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떠나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 복용으로 몸이 떨리는 이유는 약물의 저체온화 기준으로 36.5도씨의 정상체온이 무너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몸 근육의 무의식적 발열작용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의 저체온화 기전을 막아내기 위한 우리 몸 생명장기들의 처절한 노력이 차츰 그 동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능 저하는 심장에서 뇌세포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옥죄어 뇌에너지 결핍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가피하게 더 많은 도파민의 분비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촉발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생명장기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위와 같은 온갖 합병증들이 주저리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열심히 먹어라 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마취성, 저체온화로 생체 기능을 마비시켜 뇌세포 생존 지원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량을 저감시키면 뇌에너지 결핍량과 도파민 분비량과의 뇌세포 보호적 함수 관계가 깨지면서 뇌세포는 고립원의 외톨이가 되어 서둘러 사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생식불능의 성불구자화를 거쳐 참혹한 알츠하이머 치매로 귀결되며 그 부담은 나머지 국민 모두가 함께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치매 환자 숫자가 제주도민 숫자를 초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앞으로 노동력을 가진 우리 젊은 한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할 시기가 도래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합니다. 위에서 살펴보고 언급한 바대로 불면증에 불안, 공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은 에너지 결핍에 처해 있는 뇌세포를 살려내기 위한 절규적 생존욕구적 몸부림인데 이를 특유의 독립적 질병으로 간주한 나머지 증상의 원인은 외면한 채 마약성, 마취성, 저체온화 약물에 의거 기본적 생존력을 저체온화로 마비시켜 절규적 생존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 살인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는 작년 한 해만도 천재성을 갖춘 극소수 인물만을 선발하는 최고난도 전형이나 검증을 여러 차례 통과한 후 전문성을 공고히 갖춘 저명 인사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과 독선, 교만, 최고 엘리트 의식으로 중무장한 자폐적 울타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나의 주관적 판단이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도 그런 훌륭한 엘리트 인사 중의 한 분일 것입니다. 스스로는 허황된 망상적이고 망국적인 도파민의 질병적 과다분비론을 깨고 나올 힘도 의지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분에게 따뜻한 국민적 응원을 전달하여 자신이 쳐놓은 왜곡된 울타리 속에서 빠져나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사랑 넘치는 힘을 보내주어야 할 절실한 권리와 의무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뇌 에너지를 충족시켜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 대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뇌 에너지 결핍에서 야기되는 불면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뇌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면 그에 따라 도파민의 분비량도 종속적으로 자율 저감되고 더불어 불면증이 해소되면서 다른 모든 정신질환이 자동적으로 완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처방하는 수면제는 마약성, 마취성, 저체온화성 약물일 뿐이고 오히려 경동맥을 옥죄어 뇌 에너지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잠시 동안만 가수면에 빠져들게 되나 약기운이 소멸되면 다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평생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를 먹어야 하면서 온갖 합병증을 떠안아야 하는 비극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어서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신질환이 확고한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그 첫째는 심장에서 뇌세포까지 이어지는 경동맥이 근육등으로 눌리지 않도록 골격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둘째는 어깨와 목, 두표의 근육이 굳어 혈관을 누르거나 조여지지 않도록 주변 근육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 셋째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멀리하여 뇌 에너지의 결핍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넷째는 각 증상에 해당하는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는 전문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더욱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제공을 통하여 채워나가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정신질환은 단박에 완치된다 와 다음 카페의 정신분열증은 쉽게 완치된다 에서 참고될 더 많은 내용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이 땅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할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약물마수로부터 완전 해방된 저 먼 곳,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를 저작하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